2015 24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지난번 강의까지 뭐 쭉 들어보신 적 있지만 좀 재미가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잘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패밀리까지 한번 연습을 했다가 패밀리가 이제 좀 너무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대충 정리를 했고 레빗 사용에 이제 활용이 되는 그 사이트들을 그 지난번 강의에서 이제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조금 더 이제 다시 실무에 가까운데 아직 그 중급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초급 단계라고 보면서 계속 초급 단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이제 인테리어가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특히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평면을 가지고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하시기 전에 광고 좀 클릭해 주세요. 너무 클릭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자꾸 광고 해달라, 저기 클릭해달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이번 강의도 그 이제 책을 하나 기준으로 해서 책을 보면서 드리는데요. 이 책은 좀 이제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구입한 지가 꽤 됐는데, 그 인테리어 디자인 실무 레빗이라는 책이고요. 예문사라는 곳에서 나왔고, 이 이제 그 편집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책을 쓰는 데는 뭐 한국 디지털 건축 그리고 인테리어 학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떤 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상세 관련된 곳은 코스펙이라는 곳에서 보라고 돼 있었는데 코스펙은 재작년에 아마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디지털 건축회인지 인테리어 학회인지 뭐 예문사니 뭐 이쪽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책을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는 CD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이 CD에는 레빗 2011인가요? 2011이 아마 이게 같이 들어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제가 좀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봤더니 그냥 그 샘플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판 프로그램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예제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이제 그 CD를 아마 얼마 전에 버렸는데 그 이제 캐드 도면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찾아보려다가 안 돼서 인터넷으로 조회를 했더니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거를 CD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글이 뜨더라고요. 근데 답변이 없어요. 출판사에서도 답변이 없고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캐드 도면은 그 이제 책 내용하고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도면을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한 챕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당 여러 번에 나눠서 아마 제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다시 이제 오랜만에 프로젝트로 들어갑니다. 이 프로젝트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에 그 이제 뭐 새로 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 작성을 하건 아니면 이제 여기 미리 로드되어 있는 요 템플릿을 눌러도 되는데 뭐 시공 건축 구조 기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공을 할 때하고 또 건축을 할 때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건축 설계 도면을 보면은 설계 도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계획 도면이 있고 인허가 도면이 있고 그다음에 실시 도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에즈빌트 도면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저걸 뭐라 그래야지? 준공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 템플릿은 어떤 그 건축 설계,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까지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시 도면은 시공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국내하고 안 맞아요. 뭐 대형 건축물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땐 대형 건축물도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이라는 게 그 기본적인 치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층별 기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기준이 미국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뭐 구조나 기계나 전기 뭐 이런 쪽에서도 이 레빗을 사용을 하겠지만은 우리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축 도면이든 무슨 뭐 시공 도면이든 뭐든 간에 다 건축 템플릿을 하는 게 아마 적절할 겁니다. 건축 템플릿으로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안 하고 계속 건축 템플릿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건축 템플릿을 이제 해서 새로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레빗이 이제 9 버전,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층이라고 돼 있지를 않고 레벨이라고 돼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이제 시공 템플릿을 한번 볼게요. 시공 템플릿으로 보면은 이렇게 레벨 1, 레벨 1, 레벨 1, 2, 대지, 뭐 토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참고하는 이 책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초창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 레빗 버전은 건축 템플릿이 없고 이 시공 템플릿,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돼 있는 이게 다였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일람표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 책 내용하고는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건축 템플릿은 그냥 말 그대로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보시면 밑에 일람표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버전마다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템플릿에서 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붕 평면도가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배치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배치도 또는 이제 1층 평면도 우리가 보통 1층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이제 먼저 기본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면 항상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거를 버릇을 줘야 됩니다. 나중에 또 뭐 하고 그러려면 이제 막 좀 복잡하거든요. 이제 제가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프로젝트 3 그대로 되어 있는 걸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옵션 한번 볼까요? 옵션은 최대 백업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최대 백업수라는 건 뭐냐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자동 저장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패밀리 1인데 패밀리 1 001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백업되는 파일 숫자가 생겨요. 어떻게든 그냥 BAK 하나만 생기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 BAK 하나만 할 경우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자동 저장을 하든 저장을 했을 때 보면은 그 앞 단계간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몇 단계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그 최대 백업 수를 몇 개로 하냐는데 이제 레빗 같은 경우에는 이 20번이 계속 백업 파일이 일렬번호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정리하기 힘들고 그러면 이제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8 정도 보통 2 이상은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줬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순서대로 8개 파일이 있으니까 앞질러 가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썸네일 미리 보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레빗을 깔면은 이 그 탐색기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 파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 파일. 이걸 보일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걸 설정을 해주는 거죠. 소스를 어디냐, 뭐 인면도를 보여줄 거냐. 근데 뭐 최종 활성 뷰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프로젝트 3으로 해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 3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인면도에서 이게 참 건축쟁이가 이거를 했으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 이 건축쟁이가 아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미국을 따라서 그냥 의역이 아니라 그냥 직역을 해버려서 그런다. 미국은 그 정면, 배면, 뭐 우측면, 좌측면 이렇게 안 하고 동서남북으로 하나 봐요. 이게 사실 꼭 그 동서남북 향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름을 바꿔도 되는데
레빗은 어쨌든 레빗을 따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기울어진 건물을 할 때는 이 동서남북 맞추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이제 그 남쪽 면이 이쪽이니까요. 보통 아래를 남쪽으로 보잖아요. 뭐 남반구에서는 반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그 아래가 북쪽이고 위가 남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이 동서남북 이게 맞나요?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동서남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어쨌든 이제 보통 우리는 집을 남향집을 주로 지으니까 남측 면도가 정면이라고 보시면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이란 부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있는 부분,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발코니가 맞는데요. 발코니 부분. 네, 그래서 남측 면도로 클릭을 합니다. 보시면은 1층, 2층, 지붕층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필요한 이제 높이는 이게 4층까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제 여기가 뭐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GL선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GL이 하나 있어야지 됩니다. GL을 여기는 레벨을 찍어가지고 이제 GL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점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점선이 나올 때까지 가서 딱 찍어주고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GL 해당 뷰의 이름도 GL로 바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 똑같은 삼각형 모양으로 바꿔주려면은 레벨 헤드 요거를 삼각형 헤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 아니라 얘는 3층이 되고 두 개 층 높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레벨이 있는데 네 번째 레벨을 지붕으로 하면 되는데 다시 되돌리기 컨트롤 Z를 되돌렸습니다. 지붕을 굳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중간에 3층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낫겠죠. 지난번 강의 기억나세요? 이게 2층으로 되는 거는 미국식의 연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은 이제 그 순서 F1으로 해놓으면 F1, 2, 3, 4 자동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름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름 바꾸기를 하고 평면도 그래서 해당 뷰의 이름을 바꾸겠냐면 이때는 아니오로 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얘하고 이름이 같아지려는 습성이 있는데 이도 여기 평면도는 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이거는 몇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도 삼각형 레벨로 바꿔줘야죠. 삼각형 헤드 참 레벨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은 G에서부터 1층, 2층, 3층 바닥, 그 다음에 지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바닥 레벨선입니다. 정면도에서 보고 남측 면도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층이 원래 GL보다 좀 올라져. 이제 우리가 GL 기준으로 봤을 때 GL을 0으로 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를 숫자만 바꾼다고 그 자리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0으로 되어 있는 PC에서 0으로 인식되는 부분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GL에서 900 정도를 올려주죠. 예. 이 글씨가 지금 겹치해서 보기가 어려울 때는 이 스케일을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사용자로 해볼게요. 50으로 하니까 너무 작으니까 75로 하면 어떨까요? 예, 글씨가 딱 맞네요. 자, 그리고 이 높이를 잡아줘야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어디 갔냐, 수정으로 들어가면은 예, 요 뭐냐, 정렬치수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잡아주면은 각 레벨별 ESC로 눌러줘서 이제 이 높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실내 층고를 2700 정도를 잡으면은 이제 거기다 600 정도를 더한 3300으로 하는 게 레벨 높이가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참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보통 아파트가 2700 정도가 한 층고가 되죠. 예. 자, 제가 여기서 뭘 잘못했는지 아시겠죠? 얘를 선택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시면은, 자, 주행선에서 900, 3600, 6300, 9000 이렇게 딱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그 인면은 그러니까 레벨 기준선은 이제 정리가 끝난 겁니다. 다시 이제 1층 평면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캐드 도면을 불러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캐드 도면을 미리 문서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에 보면은 레빗 링크 DWG 캐드 링크가 있고 캐드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캐드 링크랑 가져오기랑 똑같은데 얘는 이제 엑스리프의 개념이고 얘는 블럭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져오기를 합니다. UN24 24평형 아파트 평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옵션에 보면은 색상을 유지할 것이냐 반대로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일단 열어볼게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노란색, 캐드에서는 노란색이 강조되는 선이라 가지고 보이지만은 레빗에서는 안 보여요. 그쵸? 그러니까 색을 반전을 시키면 어떨까 한번 가볼게요. 반전을 시켜버리면은, 자, 그 다음에 가져오기 단위도 요거 바꿔줘야지 돼. 아까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 도면이, 그러니까 불러올 때 얘가 막 피트나 인치 이런 거로 불러오게 되면 그 배수만큼 뻥튀기가 돼요. 우리가 캐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기. 예. 자, 노란 선이 반전을 했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그래도 뭐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요. 뭐 보기는 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제 왜 그러느냐면은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옵션을 그 흑백으로 할 수가 있어요. 흑백으로 하면은요 선택이 안 됐어. 이렇게 완전 검색해서 보기는 편해요. 근데 막상 이 선이 무슨 선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시선하고 중심선하고 벽선하고. 그러니까 좀 단순한 도면이면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해서 들여와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 복잡한 도면은 미리 정리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반전이나 유지나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게 낫습니다. 다시 그냥 유지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 파란색 선이나 이 그리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마감선이나 어떤 구조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건 마감선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유지도 또 가지고 오면은, 두 번 가지고 오면, 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아이고.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반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면을 불러왔습니다. 여기는 건축 도면 자체를 바닥에다 그냥 깔은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일단 도면을 가져왔으니까 우선 이제 벽체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건축에 벽을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유형 편집을 하면은 그 수정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일반 200mm 벽을 넣고 유형 편집을 잡아놓습니다. 지금 저대로 그냥 쓰지는 않고 이제 새로운 걸 쓰려고 그래요. 일단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니까 벽체 저거를 패밀리를, 이게 시스템 패밀리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새로 만드는 거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요대로 그냥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름은 이제 책의 내용을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가로 열고 외부, 그 다음에 200mm가 아니라 180mm 하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본 벽에 여러 가지 벽체가 있는데 콘크리트 외부 180mm라는 유형의 벽 시스템 기본 벽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빠져나가겠습니다. 이거 안 빠져나가도 되는데 왜 빠져나갔지 내가? 다시 이게 이제 9버전 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구조가 나옵니다. 예, 구조에서 이 편집을 눌러줘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제 여기에 두께가 폭이 2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200이 보시면 이렇게 흐릿하게 돼 있어요. 선택이 안 됩니다. 편집에 들어서 기본 벽이 여기 200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걸 180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자, 한번 있어보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안 보여서 제가 잠시 녹음을 끊었습니다. 너무 실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벽체를 만들어줍니다. 기본 벽체 내부 코어 부분은 구조재는 이제 180mm이지만은
그게 이제 그 기능과 재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넣어줘야지 됩니다. 보통 이제 마감재까지 그 표현을 해주려면은 여기 이제 그 이제 일단 그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삽입을 넣어줍니다. 이게 경이면 이제 좀 저희가 이제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5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본벽 180 그러니까 위에부터 볼게요. 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외부인가요? 이게 예, 외부죠. 이제 외부에 그 마감재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재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인데 이 기본벽을 이제 올려서 바로 이제 위로 올리도록 해서 이제 두 번째에다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단열층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단열 공기층을 넣고 마지막에 또 이제 마감재. 마감재는 이제 원래는 뭐 순서대로 넣는데 이게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마감재 외부를 넣는데 마감재 외부에는 뭐를 넣는 게 나을까요? 마감재가 여기 책에는 외부 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바닥 석재, 석조, 세라믹 있지. 외부를 그냥 이렇게 석재로 할까요? 석조가 날까요? 예. 석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타일로 그냥 간편하게, 예. 요 타일 요거 괜찮네요, 요거. 예. 요거 이쁘죠? 예, 요거를 마감재를 이렇게 넣는 걸로 하고요. EPS 외부 단열재로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열 공기층에는 단열벽이라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단열층이니까, 여기에는 그냥 EPS 단열재니까 EPS 외부 단열재로 EPS 외부 단열재라는 게 뭐냐면 스티로폴이죠. 스티로폴입니다. 예, 스티로폴. 근데 같은 EIFS 단열재라고 돼 있는데 왜 얘는 제가 잘못 넣었네요. 예, 석조 그다음에 타일 구조 예, 됐고 예, 타일 구조로 돼 있고 EFS 단열재 있고 내부 단열재 이제 내부 단열재는 보통 그 벽지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 플라스터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은 이제 나중에 벽지를 만들어서 넣으면 되겠는데 벽지를 하려면 이제 또 이미지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조금 귀찮아요. 예, 이렇게 뭐 이걸 해도 되고 뭐 목재로 해도 되고 뭐 기체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플라스터를 하죠. 아니 플라스터 타일 아니 너무 저게 없는데 직물 그래서 예, 그 린넨 베이지색 린넨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린넨 베이지색으로 하면은 이제 예, 뭐 벽지랑 비슷하죠. 재질 느낌이 천이죠, 일종의.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제 기본 벽이 콘크리트 외부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열층도 그렇고 이게 멤브레인이라는 게 이제 도막이잖아요. 도막이 아닌 경우에는 다 두께를 넣어줘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는 이제 18mm로 잡고요. EPS는 보통 이제 단열재 두께라는 게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재가 린넨이지만은 공기층에다 바로 붙이기보다는 보통 석고보드나 아니면 이제 베니어 합판 같은 거를 깔고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석고보드 9.5mm 정도로 넣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구조 벽체는 180mm이지만은 이 폭은 257.5mm가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 재료가 뭐냐. 이게 나중에 이제 구조 도면에 반영을 하려면은 이 구조 재료 체크가 되는데 구조 재료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 재료는 이렇게 하나만 선택을 하고서는 이제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해가면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미리 이제 좀 다른 벽들도 유사 벽체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외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180mm짜리가 있었으면은 이제 또 150mm짜리 내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150짜리 만들어주고 이제 이게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왔어요. 요거를 15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27이 됐죠. 자, 여기 보면은 180mm는 257이고, 150mm는 227이 됩니다. 그러니까 3cm, 그러니까 30mm가 이제 차이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벽이 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내벽은 이제 내벽만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벽도 이제 180mm가 아까 그 180mm까지 짜리를 잡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180mm를 잡아주고요. 자 이제 이 내부 벽체 같은 경우에는 단열층이 필요가 없겠죠.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삭제를 해주시고 마감재가 이제 있게 되는데 마감재는 이제 린넨 베이지색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똑같이 린넨 베이지색으로 잡아줍니다. 디귿 어디 갔냐? 왜 안 보이냐? 린넨 베이지색. 자, 이 재료는 한번 불러오면은 계속 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또 불러올 필요가 없이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내부 벽이니까 이렇게 잡고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169mm 총 다 해서 뭐가 잘못됐죠? 그쵸, 여기가 150으로 돼 있죠. 180으로 바꿔주셔야죠. 예. 일일이 이렇게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부 벽도 또 이제 150mm짜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아까 180mm에서 그대로 카피하면 될 거를 180에서 150을 만들고 뭐 이렇게 150을 180 만들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번에 이제 내부 벽도 150mm짜리를 만들려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또 요거 이제 수정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좀 귀찮죠. 예. 그러니까 형식에 맞춘 거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수정하는 것도 얼만큼 조금 수정하느냐가 요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50mm를 만들어 놓고 자, 얘도 다시 150mm. 처음부터 150mm로 만들어 시작했으면 좋았을걸요. 그죠? 예. 지금 이제 169로 돼 있고, 자, 확인해 볼게요. 얘는 150에 이제 169가 맞고, 그 다음에 199가, 그러니까 30mm가 차이가 나죠. 9.5, 그러니까 뭐 19mm가 차이니까 150에 씌우면 169가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 벽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일반 벽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쭈루룩 있는데 우리가 쓸 건 이제 다 콘크리트라고 이름을 쓰니까 그냥 순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이 내부라는 글자를 빼주고 그 다음에 150을 해주고 이제 마감재를 삭제를 해줍니다. 구조재만 남기고 자 그럼 이제 두께 150이 되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확인을 시켜놓고 이제 보시면은 자 벽이 제가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내부 이렇게
이제 이런 벽들이 이제 기본 벽에서 요 5가지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벽을 실제로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벽이죠. 외벽에 주요 부분은 180으로 나가니까, 자, 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베이스 구속 조건이나 이런 걸 봐셔야 됩니다. 베이스 구속 조건은 지금 1층 평면도를 그릴 겁니다. 이제 높이가 이제 미연결로서 8,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단 구속 조건입니다. 이제 깊이는 말씀드렸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높이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Y축에서 따진다 그러면은 그 플러스 방향이 높이고 마이너스 방향이 깊이입니다. 높이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그쵸, 예, 외부 모양이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마감재가 있는 거. 자, 미연결로 되어 있는데 여기 2층 하부까지. 자, 상단 구속 조건 2층 하부죠. 요거로 해도 되고 여기서 잡아도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가 거기에 맞춰져서 비활성화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위치선은 벽 중심선이냐 구조체 중심선이냐고 돼 있었는데, 아까 이제 그 유형 편집에 보시면은 요 코어 경계 있지 않습니까? 요거의 중심으로 잡힐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벽 중심선으로 잡으셔도 되고, 구조체가 중요한 경우에는 구조체 중심선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맞춰서 할 경우에는 그 구조체 면 외부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각자 한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벽 중심선으로 잡으면은, 자, 벽. 자, 지금 이 길이를 보시면은, 자, 좀 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벽 전체의 중심이야. 요 구조체는 요건데 벽 전체의 이 중심선에 이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런 데가 아니라 이제 다시 구조체 중심선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역시 이 중심선이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요거를 유형 편집을 해서, 자, 마감재를 실수했습니다. 마감재를, 자, 코어 반개 그 바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코어 경계는 구조체만 들어가게 하면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선이 이 구조의 중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전체 벽에서는 중심이 아니죠. 약간 어긋나죠. 왜냐면 이쪽에 마감재가 이 단열층이 두꺼운 게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제. 자, 이 코어의 경계가 구조체의 중심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마감재도 이 코어의 경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얘도 이제 전체, 그러니까 구조체 중심선으로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 구조체 중심선, 요게 표현이 됩니다. 선택을 할 때는 여기서 선택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빠른 선택을 하기 위한 그 대화창이고, 실제적으로는 요 내용에서 이제 잡히는 거죠. 자, 다시 이쪽은 이제 코어 부분이니까 외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도면에 중심선이 없어요. 그죠? 예. 중심선이 없고, 이제 이 건축 도면에서 그 어떤 마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요거를 구조체 중심선이 아니라 일단 ESC로 빠져나오고, 구조체 면 외부로 잡아줘야죠. 예, 그래야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예.
계속 연속된 작업을 하고 연결되는 것만 끊기 위해서 ESC를 한 번 누릅니다. ESC 두 번 누르면은 명령 자체가 이제 취소가 돼 버리죠. 다시. 자, 지금 이제 구조체 면 외부로 된 부분, 발코니 끝선 부분만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단위 평면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뭘 그렸는지 이제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사실적인 좀 이제 컴퓨터 사용량이 떨린다면 이렇게 음영 처리 정도만 해줘도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이쪽 앞쪽 정면부 이제 발코니를 그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럼 여기다 잡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구조체 면 또 내부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를 할 경우는 이쪽에서 할 경우 이쪽에부터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되기는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쓰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게 이제 작업을 하시기는 편하죠. 이게. 이게 어느 게 중심선, 외부 마감선인지를 헷갈리네요. 여기가 마감선인가 보네. 여기는 또 중심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서는 안 그랬는데 벽체가 차이가 있어서 그러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예,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또 이 그 중심선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중심선은 있네요. 뭐 중심선이 있으면은 얘도 지금 원래는 이제 중심선이 있었는데 참 난감하죠. 하지만 중심선을 무시하고 외벽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내부는 이게 실내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외부에 이 150mm짜리를 쓰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보통 200mm짜리 쓰는데 이렇게 이거 발코니가 연결된 거죠? 예, 그쵸. 예. 이 구조선이 있고 이게 마감이 있고 다 있었네요. 이게 욕실이라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걸 쓰면 안 되죠. 중심으로 잡혀 있네. 구조체 중심선으로 벽 중심선이나 구조체 중심선이랑 똑같은데. 자, 이게 방향을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안 맞죠? 그냥 얘를 이게 아니지. 자, 이거죠. 저거는 정렬이니까 키워집니다. 자, 얘하고는 왜 이렇게 겹쳤을까요? 한번 3D를 한번 볼까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갑니다. 그냥 고고. 자, 이게 원래 맞는 거는 아닌데 일단은 이제 여기는 다 내벽으로 그냥 잡아버리겠습니다. 일단
구조치 중심선으로 되어 있고, 예. 아이, 여기서부터 잡으면 안 되겠지. 보시면서 이제 딱 보면은 느껴질 거예요. 뭐가 안 맞죠. 예, 마감이 이게 두께가 안 맞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마감 두께부터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하고 잡아주고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막 단차가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구조체끼리 맞아야 되는데 지금 구조체끼리 지금 어긋났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 그럴까요? 아, 이게 여기 발코니니까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뭔가를 잘못 그렸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뭐 이 상태에서 예, 발코니는 단열재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내부로 이거 잡아주면은 안 돼요, 그렇죠? 외부로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 비단열 내력벽을 만들어줘야 되죠, 원칙은. 예, 비단열 내력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안 만들었습니다. 요거 원래 요건 다용 도실 아닌가요? 여기가 같이 그냥 발코니구나. 얘는 이제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단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욕실이니까. 아니야, 욕실도 원래는 단열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외단열이냐 내단열이냐는 차이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건가? 뭐 단열재가 있는 걸로 그냥 볼게요. 이제 뭐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벽은 이제 값이 나왔죠. 이 발코니 벽이죠. 발코니하고 거실하고의 이 차이. 근데 이 도면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헷갈리네요. 여기 들어가. 여기도 그냥 그대로 쭉쭉 뽑습니다. 벽 구분을 해주고, 비단열벽 이제 이 도면을 그릴 때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내부 외부 하면은 종류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단열벽, 비단열벽, 그다음에 뭐 타일벽, 뭐 내부 외부 뭐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제 콘크리트 내부벽으로 주요 이제 구조부죠. 아무래도 이제 벽식 구조니까 이게 다 이제 주요 구조부가 될 거고요. 아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엉뚱한 데 달라붙으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라붙게 해주고, 여기 이제 자동으로 달라붙었고, 이게 왜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달라붙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벽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나중에 뭐 잘라서 수정을 하면 되니까. 목표로 잡고, 어차피 비단열벽이니까요. 네. 여기는 이제 조적벽이니까 조적벽은 따로 이제
하는 걸로 볼게요. 이제 침실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또 이 비단열 벽끼리 여기도 뭐가 안 맞았어요. 이거 구조가 좀 안 맞아요. 어디 보자. 일단은 두 개의 벽을 맞춰주고, 겹친다고 나오죠. 예. 겹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겹쳐질 때는요, 이 벽을 이렇게 쪼개주면 돼요. 적당한 선에서 자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두 개의 벽을 만들어주면은 겹치더라도, 네. 이제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는 지금 단열이 외부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 일일이 맞춰주려면 힘들어요. 이게 설계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벽 구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잡아줬습니다. 설계 의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지겠죠. 저희 3D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그 전체적인 구획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원래는 이게 나중에 그리는 건데, 제가 좀 미리 그렸습니다. 이제 이 책에는 라운드 발코니가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그냥 라운드를 안 할게요. 라운드를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잡아먹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 보자. 자, 얘를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상위 레벨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이 벽을 일단 그냥 이제 콘크리트 150mm로 작은 걸로 좀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 높이를 상위 레벨이 없고 미연결로 하고, 이거를 450. 아이고, 얘는 이제 선택하고 옮기면은 다른 게 자동 선택되면서 이게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우스 움직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450으로 잡았습니다. 자, 얘는 왜 따라서 움직였을까요? 이게 얘도 콘크리트 150으로 바꿔주고, 상위 레벨이 아닌 미연결로 해주고, 그 다음에 높이도 450으로 바꿔줍니다. 아까는 이제 뭔가가 좀 착오가 있었나봐요. 얘는 발코니가 아니었죠. 자, 이렇게 낮췄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반대쪽을 보고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한꺼번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보자. 아까 뭐가 있었나? 이 뒷부분 다 똑같은 그냥 일반 저기죠. 예, 일반 벽이네요. 근데 발코니 벽인데, 자, 다시 3D에서 보면은 선택이 돼 있고, 왜 기타 뭐 여러 유형을 내가 다르게 했나? 그래서 일단 콘크리트로 바꾸고, 얘도 미연결로 해주고 450으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층 평면도로 돌아가서 얘하고 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깐 좀 밖으로 빼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일단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쓸게요. 자, 요거를 여기가 이제 클립보드 복사입니다. 여기 복사를 하면은요, 요 클립보드에 이제 복사가 쭈르륵 됩니다. 그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제 어디에다 놓을 것인가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동일한 위치에 그대로 중복이 겹칩니다. 겹치게 해놓고 얘들의 그 베이스 구속 조건은 그대로 놔두고 베이스 간격 띄우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닥에서 얼마나 띄울 것인가 2250 엔터를 쳐버리시면은요, 자 바닥에서 2250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좀 이상하네요. 얘는 욕실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발코니에 하부, 상부 턱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정면도로 가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죠. 아까 제가 이제 다른 거 복사하면서 얘도 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옮긴 다음에 올리고 다시 복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가 이제 얘는 전면부니까 당연히 이게 450밖에 안 되는데 뒷부분 뒷부분이 맞나요? 앞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정면에 그러니까 발코니가 전체 길이가 좀 짧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후면부, 그러니까 배면이죠. 배면 부분 발코니 턱은 좀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보통 방에 있는 경우에는 좀 이제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높이를 1250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쪽 방에 여기 이제 방이죠. 저도 이제 이 평면도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방이 3개가 있는데 요 작은 방이 발코니만 올렸습니다. 이쪽 발코니는 이게 침실인데 여기도 올리는 게 나을까요? 하면서 보자. 이게 세탁기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구나. 제가 이제 좀 잘못한 부분이겠죠. 요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잘라주신 다음에, 자, 얘랑 필렛을 시켜주시고,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연장시켜주시고, 다시 3D로 보시면은, 자, 이 벽체가 사라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틸리티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1250으로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면도 이제 결정이 이제 된 거죠. 이번 회는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짧지만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 내용이 길어졌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번 강의를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